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우리 군이 정말 너무 갈짓자 행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방에게는 아주 가혹하고 그리고 적에게는 아주 관대한 그런 행태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주 앞바다에 뜬 러시아 전략 폭격기입니다. 그런데 쉬쉬하는 군입니다. 러시아 전략 폭격기가 우리 제주 해군기지 앞에 떴는데 우리 군은 쉬쉬합니다. 자, 러시아 해상 초계기 한반도 인근 출현. 이건 일본 통합망료 간부에서 발표가 된 내용입니다. 5월 3일, 지금 며칠 지났죠. 러시아 해군 Tu-142 해상 초계기 2대가 동해에서 일본 영공 근처로 진입했고 대마도 남단을 통과해서 한국의 제주도를 휘감아 비행한 뒤 서해를 거쳐 다시 왔던 항로로 그대로 돌아갔다. 러시아 초계기가 자디즈를 침범하고, 즉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입니다. 일본 영공에 접근함에 따라 항공자위대는 즉각 F-15J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켜 대응했으며 러시아 초계기의 일본 영공 침범은 없었다 라고 지난 5월 3일 일본 통합망료 간부가 보도자료를 즉시 발표한 겁니다. 그게 사진까지 딱 첨부해서 보도자료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우리 군은 어떻게 됐습니까? 없죠. 자, 러시아 초계기 어디서 왔는지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바로 여기 사할린이죠. 이 사할린 지역에 카메니 루체이 해군 항공대 기지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어떤 부대가 있냐? 제706기 독립대잠전 항공연대입니다. 잠수함을 잡는 그런 부대예요. 태평양 함대를 지원하는 해군 항공부대로 하바롭스크 변강주 소재 카메니 루체이 해군 항공기지에 주둔합니다. 서태평양 전역에 대한 장거리 해상 초계 임무와 또 더불어서 대함, 대지 공격 임무도 수행하는 부대입니다. 해상 초계와 더불어서 대함 공격 그리고 대지상 공격까지 수행하는 그런 부대입니다. 이런 곳의 해상 초계기가 왔다라고 하는데 제가 좀 더 자세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비행기는 순수한 해상 초계기는 아니었습니다. 자, 이 비행기가 왔는데요. 베어라고 하는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를 초계기로 개조한 겁니다. 일반적인 초계기가 아니에요. 자, 공군의 Tu-95 전략 폭격기에 대수상 레이더와 소노브이 투하 장치 등의 대잠 초계용 장비를 장착한 장거리 해상 초계기입니다. 폭격기의 무장 능력을 살려서 6발의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나 10발의 공대지 또는 공대함 무기가 탑재 가능합니다. 이건 폭격기입니다. 초계도 할 수 있는 폭격기입니다. 최대 속도는 920km, 그리고 전투 행동 방향은 6,500km, 그리고 무장 탑재는 15톤 이상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고요. 주요 장비로는 해상 초계기로 쓰고 있으니까 대수상 레이더, 그리고 전자광학 카메라, 카메라가 있어야 뭔가 체증을 하고 하지요. 그리고 타겟팅 포드가 있습니다. 타겟팅 포드. 이 타겟팅 포드가 뭐냐? 군함을 딱 찍는다든지 아니면 지상을 딱 찍는다든지 지상에 어떤 물체를 찍는다든지 해서 그쪽으로 해서 미사일을 날려보내는 정밀 유도 장치를 타겟팅 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밀하게 하늘에서 군함이나 지상의 어떤 목표물을 정밀 폭격을 하기 위해서 장착하고 다니는 게 타겟팅 포드인데 이 비행기는 타겟팅 포드를 장착하는 그런 초계기, 그렇지만은 폭격기입니다. 더 조사해봤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투폴레프 142M 베어 F라는 비행기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날개에 이런 무장들을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날개에 어떤 무장이냐? 여기 보시면요. KH-22M이라고 해서 키친이라고 하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야혼트라고 하는 또 역시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그리고 또 KH-41 썬번이라고 하는 또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초음속은 요격하기가 거의 힘들죠. 그리고 아음속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초음속으로 돌입하는 그런 알파라고 하는 또 미사일, 이런 것들을 장착을 하는 거예요. 6발 또는 10발 이런 식으로 내부부 장착까지 해서 6발에서 10발의 공대함 또는 공대지 각종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폭격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원래는 이렇게 폭탄을 장착하는데 여기에 그 소노부이, 즉 그 잠수함의 음파를 탐지하는 것이죠. 그 소노부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탑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었고, 전략 폭격기를 가지고 대잠 초계기로 쓰면서 일반적인 초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적의 함대를 공격할 수 있는, 또 적의 지상을 폭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폭격기입니다. 그 폭격기 2대가 우리 제주 해군기지 앞을 거의 스치듯이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뭐 했습니까? 어디로 갔을까요? 이렇게 날아왔습니다. 자, 일본의 자디즈를 이렇게 지나서 우리 제주 앞바다까지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12해리가 영해입니다. 그 영해의 하늘을 다 영공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지금 일본 통합망료관부에서 만든 선인데 이것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을 봐서 12해리, 즉 한 20km 안으로 접근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엄청나게 우리 제주도 남쪽에 가깝게 접근했죠. 우리 영공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우리 영공에 들어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지역은, 이 파란선 안 지역은 우리 한국 공군의 방공 식별구역입니다. 여기에 적 항공기가 들어와서는 안 되죠. 그런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었죠. 그리고 불과 몇 시간 전에 우리 국방부에서 아주 짤막한 단신으로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이 통합망료관부의 이 자료를 보고 이 자료를 캐치했던 어떤 기자가 물어서 이거 새 나가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결심을 하고는 아주 짧게 단신으로 왔다 갔다 이 정도만 발표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은 5월 8일 오후에 그렇게 발표를 했으면 5월 3일 날 지금 이 폭격기들이 2대가 우리 제주 해군기지 앞을 훑고 지나갔는데 5일 동안 뭐 했습니까? 그 5일 동안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죠. 우리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했습니다. 그리고 그 북한이 미사일 쏘기 전에 러시아의 폭격기 2대가 우리 대한민국 영공을 들어왔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을 연출하고 갔습니다. 또 영공에 들어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해군의 가장 중요한 전략기지 중 하나인 제주 해군기지, 즉 우리 해군 제7기동전단의 본부가 있는 제주 해군기지를 스치듯이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폭격기는 군함을 공격하고 또는 지상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10발까지 실을 수 있는 그런 폭격기였습니다. 그게 2대가 왔어요. 만약에 지금 뭐 아까 그 외에도 정찰 장비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제주도에 있는 제주 해군기지의 모습들을 다 촬영을 하고, 그리고 혹시 나쁜 마음이 있었다면 큰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우리 군은 뭐 했습니까? 자, 제주 해군기지가 이렇습니다. 영공침범 제주 해군기지 앞마다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뭐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적어놨는데 하도 어려운 말이 돼서 지금 따라 읽지는 못하겠어요. 뭐 따바라시 뭐 그러는데 이게 뭐냐? 동무들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러시아 말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들이니까 친구들 보고 동무들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이 러시아는 동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또 우리 군도 러시아가 적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분명히 러시아는 우리 적군입니다. 그런데 동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 러시아의 적국의 이 러시아의 폭격기 2대가 우리 전략기지인 제주 해군기지 앞을 훑고 스치듯이 지나갔는데 어떻게 한국군이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반면에 우리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 그리고 그 유일한 동맹국과 아주 중요한 동맹국인 일본, 우리의 우방국이죠. 일본의 해상 초계기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라 라는 그런 지침을 내리는 군대 아닙니까? 그런데 러시아에게 우리 군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이 국방부가 과연 정상적인 국방부입니까? 누구를 위한 국방부입니까? 우리 동맹과 같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그리고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글로벌 안보에 기여하는 그런 국방부입니까? 아니면은 북한의 우방인 중국, 러시아의 입장을 살려주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까? 저는 의심이 자꾸 가는 겁니다. 하는 행태를 보니까 우리 국방부에 있는 수많은 공무원들, 요즘 국방부 공무원들 성적도 좋아요. 행정고시 쳐서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지금 국방부 갑니다. 왜냐? 국방부 서울에 있으니까요. 다른 부처 가면은 세종시로 내려가야 되는데 국방부 이런 건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 근무 선호해서 요즘 행시 치는 사람들 중에서 이 국방부 가는 게 아주 성적 높아요. 이 우수한 인력들이 국방부에 근무하고 또 군인들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국방부에 근무합니다. 정말 엘리트들이죠. 이 사람들이 러시아와 중국을 우방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국을 우방으로 생각하고 동맹으로 생각하죠. 일본을 우방으로 생각하죠.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정책을 하게끔, 왜 이런 실무를 하게끔 만듭니까?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시키니까 하는 겁니다. 국방부 장관이 시키니까 하는 겁니다. 그 국방부 장관, 군인 시절에는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한미동맹을 그 누구보다도 부르짖었던 사람입니다. 왜냐? 공군들은 다 그래요. 공군들은 육해공 중에서 한미동맹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군입니다. 왜냐? 미군 없으면 작전이 안 돼요, 공군은. 그래서 소위 시절부터 미군하고의 합동작전을 수십 년 동안 해왔고 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군대가 바로 공군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장관이 되고 나니까 안면 싹 바꾸고 일본을 강력 대응해라. 일본에게 새로운 지침을 마련해라. 레이더를 바로, 공격용 레이더를 바로 조사해버려라. 이런 지시를 내리는데 적국의 폭격기가 우리 방공 식별구역을 완벽하게 침투하고 그리고 영공에 들어왔을 수도 있는 이 상황을 쉬쉬하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 폭격기는 어물쩍 넘어가도 될 대상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일본의 우리 우방의 초계기는 제가 친일파라고요? 저는 일본 언론하고 인터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일본 언론하고 저는 인터뷰도 안 해요. 뭐 후지TV, 무슨 뭐 NHK 이런 데서 한국에 북한이 도발하고 하면 저보고 인터뷰하자고 많이 합니다. 저 인터뷰 안 해요. 왜? 어떤 사람들이 앞뒤 자르고 딱 해가지고 편집해서 저 새끼 친일파야 라고 몰아붙이면 이건 뭐 한국에서는 해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럴까봐 저는 아예 일본은 쳐다도 안 봅니다. 그렇지만은 변치 않는 것은 일본은 우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방을 향해서 강력 대응하라 라는 지침을 해군작전사령부에 세종대왕관 불러. 세종대왕관 평소에 해군작전사령부에 없어요. 시내에 있어요. 수리할 때는 휴식하고 나머지는 바다에 나가고. 자, 불러 해서 이 쇼하러 가는 거죠. 장관이 해군 참모총장 작전사령관 데리고 세종대왕함의 전투정보실 지휘실로 들어가서 강력 대응해. 여기는요 미사일 발사하는 지휘 공간이에요. 여기 들어가서 지시한다는 건 뭐냐? 미사일 발사해라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데가 이 파란불 방입니다. 여기는 전투만 하는 데예요. 전투만. 배를 움직이는 데는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전투만 하는 공간입니다. 함장이 전투 시에, 전투 상황 시에 내려가서 지휘하는 곳이 이 방입니다. 평소에는 함교에서 조함 지휘를 하죠. 배를 움직이는 지휘를 하죠. 그런 상징적인 사진을 찍어서 배포를 하고 일본에게 강력 대응해라 이런 걸 하면서 러시아 폭격기가 지금 왔는데 대응을 안 해. 말도 안 해. 어물쩍 넘어가. 이게 무슨 국방부입니까? 예끼 이 사람들아. 이게 나라고 이게 군대입니까? 러시아는 우리 친구니까 폭격기쯤이야 뭐. 북한이 쏜 건 미사일이 아니고 발사체잖아. 유도 발사체. 어? 그건 무슨 미사일이야.
여기서 그래 역시 잘한다. 내가 역시 안목이 있었어. 당신 뽑아주니까 역시 내 뭐 입속에 혀처럼 지금 움직이네. 정말 부끄러워 죽겠네 진짜. 같은 경남 사람으로서 수치스럽습니다. 수치스러워 정말. 저는 동부 경남이라 좀 낫습니다. 서부 경남 출신들 수치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위에서 김정은이가 박수치고 있네요. 김정은이가 박수치고 따라서 박수치고 정말 저는 수치스럽습니다. 더 이상 수치스럽지 않은 국방부가 되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